안녕하세요. 자, 11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면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레드의 특성이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같이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저 혼자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그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조금 달리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프로세스가 있고 스레드가 있어요. 자, 근데 그 프로세스와 스레드, 멀티 프로세스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써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멀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가 아니면 그 불필요한 경우,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멀티 프로세스가 운영체제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멀티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보통 멀티 프로세스만 공부할 때까지 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흐름만을 갖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는 코드의 실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드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실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둘 이상의 프로그램 실행을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둘 이상의 어떤 실행 흐름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봤죠. 그리고 지금 아주 많은 것들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 그 프로세스의 그 기반으로 게임들이 많이 동작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게임 안에서 둘 이상의 실행의 흐름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둘 이상의 흐름을 갖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의 흐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딱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둘 이상의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이것을 별도의 코드의 흐름으로 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코드의 흐름으로 구성을 할 건지는 개발자가 결정할 몫이죠.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봤을 때 흐름이 두 개면 우리는 두 개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테트리스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그냥 테트리스 말고 또 전투 테트리스라고 그래서 둘이 이제 전투를 하잖아요. 자,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두 사람이서 입력을 받고 있어요. 두 사람의 입력을 가지고 두 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흐름이 두 개다라는 거죠. 흐름이 두 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흐름이 두 개다라고 하면은 그 스레드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작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시작이 되지만 게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1인용 하고 있다가 누군가 100원 더 넣고 들어오면은 2인용 게임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때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 기반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게임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한 거고요.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아주 충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실행의 흐름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를 나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잠시 접어두시고요. 잠깐 부모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네 개의 그 영역을 갖게 되죠.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스택 영역을 갖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는 영역이고요. 코드 영역이.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뭐가 들어가죠? 그냥 하나씩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전역 변수. 뭐 함수 내에 선언된 스태틱 변수도 들어가지만 아무튼 뭐 전역 변수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힙에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저장이 되죠. 스택에는 뭐가 들어가죠? 스택에는
지역 변수가 들어가죠. 물론 매개 변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두 개 갖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게 뭔가, 일단 그건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흐름을 두 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식 프로세스를 둘 이상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뭐냐면, 상당히 완전히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프로세스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주 빈번합니다. 1초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는 것, 또 컨텍스트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의 그 커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케줄러가 실행 순서도 조절해줘야 되고, 하여튼 참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 우리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딱 보니까 흐름을 두 개 가져가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게 뭐냐 해서 봤더니, 일단 코드 영역이 필요합니다. 코드 영역이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코드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코드가 두 개 있어야지 두 개의 흐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하나를 나눠서 실행하면 불가능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제 질문을 드릴게요. 코드 영역이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독립된 코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흐름을 위한 코드, B라는 흐름을 위한 코드, 자,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았어요. 코드 영역에다가, 저 코드 영역, 별도의 코드 영역이 있어도 좋지만, 그러면 물론 더 좋지만, 하나의 코드 영역 나눠서 쓰면 어떻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코드 영역에다가 흐름 A, 흐름 A를 위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 B, 흐름 B를 위한 그런 코드를 같이 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흐름 A는 흐름 A대로, 흐름 B는 흐름 B대로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속된 함수 호출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함수, 각각에 대한 함수 호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호출이 되어서 그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필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스택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스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스택 영역을 나눠 쓰면 어떨까요? 뭐 물론 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스택 영역을 우리가 공유해서 쓸 수도 있지만, 물론 메모리 구조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드웨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말고요,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흐름별로 각각 독립시켜서 줄 수 있다면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수월해질 거라는 거죠. 즉, 흐름 A를 위한 스택, 흐름 B를 위한 스택, 그러면은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양동이에다가 흐름 A를 위한 스택과 그 다음에 흐름 B를 위한 스택을 각각 나눠서 담으면 나중에 찾을 때에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거를 만약에 하나로 묶어두면은 그거 순서 조절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흐름을 갖기 위해서, 흐름을 갖다가 둘 이상 갖기 위해서는 각각을 위한 스택을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것이 그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코드 영역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론 이것도 나눠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굳이 나눠두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나눠도 되겠죠. 자,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말이 길어지면은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엉성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자, 지우개로 이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드 영역은 그냥 나눠서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 절대로 나눠서 쓰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스택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스택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흐름이 있고 B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A가 함수 A를 호출했어요. A1을 호출을 합니다. 그럼 A1 스택이 할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B1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B1 스택이 할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1이 또다시 A2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A2가 할당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A2가 A3를 호출합니다. 자, 그래서 A3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스택을 공유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상태에서
어, B라는 흐름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자, B라는 흐름이 완료가 돼 가지고 B1 함수의 메모리 블럭을 팝업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끄집어내야 되죠. A3도 끄집어내고 A2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B1을 소멸시키고 다시 얘네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어가는 어떤 그런 그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를 위한 흐름과 B를 위한 흐름 각각을 위한 스택을 별도로 마련을 해두면은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결국 보니까 코드 영역은 공유를 그냥 시켜주고 스택을 별도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굳이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들 생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레드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부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코드 영역이 있죠. 데이터 영역이 있고, 힙이 있고, 스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모 프로세스의 흐름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신다면 스레드 A를 위한 흐름이 별도로 필요할 거고요. 자, 이 스레드 A를 위한 흐름이라는 건 그냥 다 별도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아직 제가 스레드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다시 별도의 흐름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각각을 우리가 그냥 스레드 A, 스레드 B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라는 흐름도 있지만 스레드 A라는 흐름도 있고 스레드 B라는 흐름도 있어요. 스레드 A라는 흐름을 위해서 스레드 B라는 흐름을 위해서 코드 영역에 코드를 가져다 놓습니다. 부모 프로세스의 코드 영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는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전선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부모 프로세스의 메인 함수 코드를 같이 공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코드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논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얘기로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빌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 우리 많이 안 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힙도 역시 우리가 그 할당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소멸을 시켜주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 공유가 되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어딘가에서 봤더니 스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A라는 흐름을 위한 별도의 스택 메모리 공간, 스레드 B를 위한 별도의 스택 메모리 공간만 마련을 해두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둘 이상의 프로그램 흐름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모 프로세스, 우리가 프로세스는 무엇이다? 얘기했었죠.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스택, 이 메모리 구조 영역을 가리켜 우리는 그냥 그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레드 A는 뭘 스레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 프로세스 내에서 그 동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동작하기 위한 스택과 그 다음에 별도의 코드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전세 내에서 다른 데다가 부모 프로세스 영역에다가 가져다 놓긴 하지만 별도의 코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어떤 특징, 스레드가 프로세스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지금 제가 부모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사실 부모자가 이제는 빠져야 됩니다. 그냥 프로세스예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레드 A, 스레드 B,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인 프로세스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세스 보면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공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때와는 좀 그 차이를 지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